네, 10월 1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슈 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신윤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중요한 키워드 4개 보겠습니다. 트럼프와 금양 또 가져왔네요. K뱅크, 효성중공업 순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미국 대선 11월 5일입니다. 2주일 조금 더 남은 것 같아요. 트럼프가 조금 더 우세하다. 이런 도박 사이트도 그렇고 이런 얘기들이 지금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금도 이미 미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봐야 될 거는 환율입니다. 지금 서한 외국의 새벽 시장에서, 서한 시장에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원래 달러원 환율이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1370원 넘어섰습니다. 1370원 20전까지 왔고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다와 관련한 흐름이 있다라고 하나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달러 측면에서 재정 적자는 확대되겠지만, 즉 달러가 약해질 가능성도 물론 남아는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공약하는 주요 정책들, 그러니까 관세와 같은 수출 장벽들, 이런 것들이 상대국을 죽이고 미국의 이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정책, 이런 게 강해질 거라는 논리가 시장에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관련해서 트럼프 후보가 만약에 자신이 당선되면 우리나라의 방위금만 연 100억 달러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들 했었죠. 지금 상당히 좀 불안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도이체방크가 트럼프의 관세 인상 그리고 세금 감면, 이런 이슈들이 실제 달러를 강하게 할 수 있다면서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달러를 지금 매수해야 된다, 이런 권고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로, 멕시코 페소 그리고 한국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었고요. 이렇게 되면은 국내에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던 시나리오, 미리 저희가 준비를 해놨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카멀라 해리스 대통령 당선 시에 부각이 될 만한 신재생 에너지, 그 관련주들은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그동안에 힘 받아왔던 방산 그리고 자주국방 관련 주가는 오늘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가능성 역시 한편으로는 배제할 수가 없겠습니다. 국방은 각국이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지금 맞습니다. 얘기하니까 뭐든지 양면이 있지만 그래도 환율 측면, 우리나라 수출 측면에서는 환율이 높아진다는 게 또 갖고 있는 수출 측면에서는 의미가 또 있긴 합니다. 한편으로 이 환율 관련해서 이 트럼프 이외의 다른 원인들도 좀 짚어보자면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좀 많이 옅어졌습니다. 오늘 간밤에 확인된 미국의 9월 소매 판매 데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다 나쁘지 않았고요. 거기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GDP 나우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을 지금 3.4%로 0.2%포인트 높여 잡았습니다. 이게 연준이 보고 있는 잠재 성장률이 2% 아래였었거든요. 굉장히 지금 높게 나오면서 실제 데이터에 가깝게 지금 보는 곳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침체 얘기가 다시 한번 더 낮아지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좀 천천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논리가 시장에 커지고 있는 점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잠재 성장률도 2%가 안 되는데 미국이 2분기에도 대단하죠. 3% 찍었는데 3분기에도 3.4로 지금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금양 보겠습니다. 지금 금양 하면 약간 불안하시죠? 지금 몽골 광산 때문에 열받아 있었는데 유상증자 뒤통수 또 쳤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당국의 지적이 간밤에 나왔다면서요? 예, 저희가 4월에 방송 통해 최초 말씀드렸던 이 몽골 광산건이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지금 금감원이 어제 장후에 이 유상증자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라라고 금양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 공시가 뭐냐면요, 일단 요구서 내용부터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표시 내용이 불분명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문구가 있었고요. 이렇게 되면 금양은 정정신고서 제출 전까지는 유상증자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몇 천억대 지금 주주들의 돈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공사비도 지금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계속 적자를 내고 있죠. 맞습니다. 지금 실제 현금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도 보입니다. 자, 지금 정정신고서가 제출되면 이 정정신고서에 맞는 추가 신고서를 하기 전에는 이게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진행 자체가. 그런데 한 번 신고서를 다시 정정했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몇 차례 계속해서 요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비근한 사례가 지난 4월에 결국 유상증자 철회했던 진원생명과학 사례입니다.
이 2023년 5월에 유상증자 하겠다고 했다가 여러 가지 문구라든가 투자자 보호 미비하다라고 하면서 금감원이 4차례나 정정신고서 여부를 반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4월에 결국 유상증자 철회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것들 사례를 봤을 때 지금 일단은 유상증자 일정이 조금 차질을 빚을 가능성, 거기다가 잘못하면 유상증자 자체가 잘 안 될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투자자들의 근심이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 장이 아마 꽤 큰 악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주가 측면에서는. 네, 어제는 오르긴 했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시간의 거래, 그리고 동시효과 좀 잘 봐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기존 주주 입장에서, 그러니까 미리 지금 금양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 지켜볼 부분, 제가 협박을 좀 많이 받기도 했었는데 그동안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은 앞서 지난 9월에 미국의 나노테크 에너지로부터 이제 공급받기로 한 이 배터리 유통 판매 정말 잘 되느냐, 이거를 잘 숫자로 증명해낼 수 있느냐는 점을 지켜봐야겠습니다. 현재까지 계약서상은 내년부터 5년까지, 5년 동안은 4,600억 원 규모의 공급 확양이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려면 지금 관련 공시가 실제 나올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투자 심리를 되돌리려면 자유 공시를 해야 하거든요. 지금 이 우리가 얘기한 내용들이 실제 돈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들이 공시 등을 통해서 보여주려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뭐 3자 배정도 아니고 주주 배정으로 유상증자, 그것도 규모도 뭐 4,500억 굉장히 크죠. 네. 그래서 조금 불안하긴 했습니다. 지금 6개월 동안 주가가 반토막이 난 금양 우리가 따져봤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K뱅크입니다. 올해 공모주 대어로 꼽혀왔고 이달 말 상장 예정인데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면서요? 안 좋습니다. 이게 카카오뱅크가 우리나라 1호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상장됐었을 때 분위기 괜찮았거든요. 그 당시에 고평가 논란이 있었음에도 수요 예측 부분에서 흥행을 했었고, 그 당시에는 주가가 또 움직이고 했었는데, 이 K뱅크는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최초 인터넷 전문 은행이죠. KT 계열사고요. 22일까지 일반 청약, 그러니까 21일, 22일 일반 청약하고 30일 상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공모가 확정 공시를 할 예정인데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희망 공모가 범위가 9,500원에서 12,000원 선이었는데 아마 그 아래로 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례적이겠네요.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스닥에 상장하는 기업들 가운데는 올해 올라간 이 상장하는 기업들 가운데 공모가 확정 공모가가 희망 밴드 아래에 있는 기업 몇 가지 있었습니다만 K뱅크는 유가 시장 상장합니다. 코스피 상장하는 기업 중에 아마 올해 중엔 최초로 희망 공모가 범위보다 좀 낮게 이 공모가가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8,500원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오늘 지켜봐야겠는데 왜 그러냐? 기관들이 봤을 때 아니 카카오뱅크보다 이 실적이라든가 뭐 활성 사용자 수, 성장성이 좋지가 않은데 그거 이상으로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게 좀 문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돈을 넣기가 조금 걱정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활성 이용자 수 MAU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K뱅크가 400만 명이고요. 카카오뱅크가 지금 1,5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PER 평가받으려고 하는 거는 카카오뱅크보다 높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적은 낮은데 희망 가격 비싸니까 기관이 공격적으로 수요 예측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제 또 국정감사가 있었는데요. 금감원장한테 지금 K뱅크 IPO 잘 챙겨라라는 주문성 질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K뱅크의 지금 업비트 의존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K뱅크의 업비트의 예수금이 3조 이상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수수료로 지금 줘야 될 돈만 사실 실적 따지면 순이익을 많이 잡아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 회사 재무관계나 이런 거 건전한가, 투자자 보호 잘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좀 따져봐야 된다라는 K뱅크로서는 약간 악재성 발언들 나오고 있는 것도 살펴볼 부분이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거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이제 높군요. 지금 하반기 대여 중에 저는 그 백종원 씨 그거 더본 코리아 말씀하신 더본 코리아 그게 조금 더 관심이 가긴 합니다만, 맞습니다. K뱅크도 오늘 확정 공모가가 얼마에 책정될지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효성중공업입니다. 요즘 잇따라서 목표가를 올리는 증권사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오늘도 아마 기사로 이제 번역이 돼서 기사화돼서 나올 리포트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지금 효성중공업에 대해서 목표가 상향한 보고서만 제가 본 것만 3건, 4건 정도 됩니다. 논리들은 지금 비슷한데요. 저희가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면
이 회사는 건설업 부분, 효성 해링턴이라고 고급화된 아파트 짓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지금 부진하고 있지만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중공업 부문이라고 하는데 중공업 부분이 사실은 요새 핫한 전력기기입니다. 이 전력기기 실적이 건설업 부분이 깎아먹은 것들을 만회하고도 남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증권가에서 나오고 변압기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초과압 변압기. 맞습니다. 초과압 변압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있는 빅3 기업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실적이 상저하고 그러니까 하반기가 더 좋을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지금 LS증권에서 하면서 LS증권 같은 경우는 지난 16일에 이 회사의 목표가를 46만 원에서 기존에 49만 원으로 높여 잡았고요. 오늘 하나증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이 중공업 부분이라고 하지만 전력기기 부분, 변압기 팔리는 게 생각보다 잘 팔려서 이쪽 이익률이 두 자릿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3분기 실적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역시 목표가를 높여 잡았습니다. 이런 논리들이 지금 맞다면 지금 상황에서 단기적인 투자 매수 전략이 유효할 수 있지 않나라는 것도 증권가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에서 주의 있게 우리가 봐야 될 이슈들을 키워드로 알아봤습니다. 신기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